네, 한동훈 지지율 7.1도 나왔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황에 그래도 추경호가 아무리 좀 불쾌하고 서운하더라도 계속 맡아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사의는, 완강한 사의는 저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태에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원내대표의 책임이 10이라면 당대표의 책임은 1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태는 한동훈에게 거취를 압박하는 변수가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당내 상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 지렛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 좌파가 내란죄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정광훈 목사와 김학성 교수와 함께 대담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아주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내란죄는 국가 별난 목적이나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수사를 해도 제대로 법리를 좀 아는 검사라면 기소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무리해서 또는 무식해서 기소를 한다면 100% 무죄가 나온다. 제가 오늘 왜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관련된 이 법률 조항들을 준비하면서 해설을 준비했는데 아까 김국성 교수가 그걸 자료와 함께 아주 분명하게 또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엄령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이 통치권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통제는 받도록 해놨어요. 그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어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됩니다. 내란죄든 뭐든. 그리고 그 비상계엄 발동 후에 국회의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제를 받은 것이고 그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도 합법적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도 합법적이고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도 합법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왜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야당의 의도는 매우 불순하고 사악하지만 야당 패널들, 국회의원들이나 야당 패널들의 주장은 아주 간명하고 분명해요. 뭐냐?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당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어제 갑자기 대통령의 직무를 지가 자의적으로 중단시키고 앞으로 국정을 한덕수와 함께 해나가겠다는 식으로 떠들어댄 것은 그야말로 위헌적인 망동이었던 겁니다. 좌파들은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 이외에는 직무 정지를 시킬 수가 없다. 여기까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직무를 하게 놔둘 수는 없으므로 탄핵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다. 이렇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나 종북 주사파들이 이미 저지된 탄핵을 이번 주말에도 또 하겠다는 거고, 이번 주말에 저지되면 다음 주말에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면 탄핵밖엔 길이 없으므로 탄핵될 때까지 계속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도 대통령 탄핵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든지 8년 전처럼, 그리고 다 죽든지 대통령과 함께, 아니면 목숨 걸고 대통령 탄핵을 막든지. 우리 자유파도 중간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중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한동훈이도 중간에 자꾸 껴서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댈 게 아니라 탄핵이든 탄핵 저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재명과 종북 주사파는 탄핵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 자유파도 탄핵을 저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밀어붙이는 대로 탄핵이 됐다고 칩시다. 우리 8년 전에 겪었잖아요. 대통령 혼자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줄줄이 사법 처리 당했잖아요. 전부 감옥 갔잖아요. 그 부당한 정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싸우다가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때의 그 문재인 세력보다 지금의 이재명 세력이 훨씬 더 독하고 사악합니다. 그때 수백 명이 사법 처리 당했다면 이번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법 처리 당할 거예요. 그때 이해찬이가 탄핵으로 정권 탈취해놓고 나서 아예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켜서 50년 좌파 정권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이재명이가 정권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 정권 잡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훨씬 더한 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한동훈이부터 죽일 겁니다. 왜? 자기 경쟁자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총선에 같은 당에 있지만 자기한테 엉겨 붙으려고 하는 비명계, 반명계를 어떻게 학살했는지 여러분들 똑똑히 보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죽을 자는 한동훈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죽여버릴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이 좌파들의 이 전략을 한동훈 일당과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소름 끼치도록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탄핵 저지 안 하면 나부터 죽겠구나. 대통령 탄핵을 온몸을 던져서 저지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내가 타겟이 되겠구나. 지금 국민의힘 안에 무슨 임기단축 개헌이니 무슨 거국중립 내각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한가하게 떠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저쪽은 모든 걸 걸고 목숨 걸고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파는, 국민의힘은 탄핵 저지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탄핵 되든지 탄핵을 막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자유파가 함께 살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자유파가 함께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 죽이면 한동훈이는 살아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살아날 것 같아요? 저 종북 주사파들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세력으로 공격을 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죄로 지금 내란 세력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내란 수괴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방조한 사람들이 돼서 전부 다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유우파 세력은 내란 세력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선 자유우파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단행한 비상계엄이 거꾸로 내란으로 누명이 뒤집어 씌워져서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자유우파도 내란 세력으로 사법 처리의 칼날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탄핵이 된다면.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탄핵을 저지하고 이재명, 문재인, 저 종북 주사파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거냐? 아니면 탄핵 당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자유우파가 내란 세력으로 몰려서 다 죽을 거냐? 중간은 없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2번, 3번 탄핵하면 우리 자유우파는 4번, 5번 저지해야 됩니다. 좌파가 내란죄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그 탄핵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1시에 모여서 저 탄핵을 저지시켜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탄핵 시도하면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저지해야 됩니다. 탄핵 저지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자유우파를 살리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탄핵 저지 국민전선에 총 출동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